자, 반도체 쪽 전체적으로 어렵게 진행된다 할지라도 일단은 어찌됐건 기존에 나와 있는 기존 실적 그리고 정점에 달했다라고 했을 때 그 이후의 실적 범위 그 부분을 좀 놓고 보면서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뭐 기술적으로 더 들여다 보도록 하고요. 뭐 수급 논리가 됐든 어떤 부분이 됐든 일단은 그 컨센서스가 다 맞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다만 1분기 실적 범위가 이미 나와 있는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연간 단위의 영업이익 부분에 있어서도 이 증권사가 이제 많이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증권사가 좀 제한적이다 보니까 7월 5일 이후에 전망치가 지금 안 나오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7월 5일 이후에 전망치가 안 나오다 보니 그러니까 6월 24, 7월 5일 이렇게까지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적정 주가가 급격히 낮아졌어요. 사실상 신한금융투자하고 다올투자증권에서는 급격히 이제 좀 낮춰놨는데 이것을 따라와서 낮춰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적정 주가의 부분은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오느냐 그리고 평균 PER, PBR 감안해서 기술적 분석이 아닌 기본적 분석으로 설정해 놓는 건데 실적 전망치가 이제 좀 많이 그러면 하회된다라는 쪽으로 설정을 잡을 수 있겠죠. 근데 현재 기준에서는 뭐 영업이익 부분에 대한 연간 전망치 부분이 낮아지지는 않았어요. 목표 주가는 뭐 낮게 설정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냥 결론적으로 지금 그 나와져 있는 실적 부분까지 같이 놓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분기 실적이 이번에 얼마큼 그 패닉 상태로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실적을 감안했을 때 패닉 상태로 나오는 실적 범위는 일단은 아니란 말이에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가 예상치보다 일단 긍정적으로 1.5% 긍정적으로 형성이 됐다라는 부분을 감안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실적 전망치가 자기네가 내놓은 향후 전망치 부분 그게 이제 가장 정확한 부분이긴 한데 일단은 뭐 거의 50% 수준 하향될 것으로 그렇게 이제 코멘트를 내놨어요. 결론적으로 똑같이 반도체 D램 쪽 그다음에 DB하이텍 같은 경우는 사실상 파운드리 시장에 진입돼 있는 상태인데 같이 이제 묶어서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실적 부분이 3분기 실적이 1분기 실적이 3월까지 1분기 실적이 나와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2분기 실적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 기준 잡았을 때는 거의 전망치 수준으로 나온다고 보고 그리고 이제 정점에 달해서 그 나머지 부분이 2022년 3분기, 4분기 실적이 부정적이다라고 했을 때, 그럼 반토막 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세 개 분기를 합산하면은 그게 이제 4,500억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럼 작년 대비해서도 일단 실적이 50% 증가한 수준이 되는데, 실적 자체가 정점에 달했으니 꺾여지는 실적 부분이 있기에 주가 부분도 최정점으로 해석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도 제시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IT주들이 현재 위치에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위치다. 지금 뭐 8만 원 수준에 놓여져 있는데 실적이 정점이다. 이러면 모를까. 주가는 이제 뭐 52주 신저가를 계속 이탈시킨 상태의 기준인데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조정을 받을 수 있겠느냐의 기준을 놓고 봐야 되겠죠. 펀더멘탈상.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 실적으로 놓고 보더라도 그게 이제 내년 실적까지도 안 좋다 이런 해석은 또 결코 아니에요. 내년 실적까지도 안 좋다 이런 해석도 아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하반기 기준에서 실적이 둔화되고 뭐 하반기에 둔화된다라는 전망치의 기준으로 둔화되고 그러면 그 이후의 실적 범위를 놓고 보자라는 거죠. 그러면 최소 범위의 그 이후의 실적 범위도 그럼 연간 단위에서 작년치 수준 그죠? 하반기의 절반으로 놓고 봤을 때 1,500억 수준이면
그게 연간 단위로 내년 기준에 3천억 수준으로 꺾여진다라고 했을 때 올해 하반기 부분이 안 좋고 내년까지 다 안 좋다 이런 해석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반도체주들이 지금 다 그렇게 깨져 내려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 흐름은 일단 아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내년에 어찌됐든 뭐 추가적으로 악화되는 게 아니라 하반기 수준의 실적이다. 만약에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돼? 경기가 살아난다는 쪽이죠. 지금 당장 빅스텝을 밟아서 경기가 다 같이 둔화된다. 경기가 둔화되기 때문에 그 중에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 있는 쪽이 무너진다. 그럼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 있는 쪽이라는 것이 사실상은 말씀드리지만은 뭐 우리가 안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 네이버 카카오, 그 다음에 LG에너지솔루션은 뭐 LG화학하고 연동이 돼 있잖아요. LG에너지솔루션. 또 삼성 SDI는 LG화학하고 비교를 했을 때 자체적인 화학이라든가 이런 실적이 없단 말이에요. 2차 전지만 있지. 그럼 그런 쪽에 문제가 잡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러한 변동률의 기준이 나오지는 않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연간 단위의 실적 부분에 있어서 지금 비중이 좀 높으신 상황이고 전체 유통 물량 대비해서도 많으신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흐름에서 지금 밀리는 게 이제 사실상 우리 방에서 물량이 나가서 밀리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그것에 연동돼서 프로그램이 같이 나오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거기에 이제 반발적으로 정상적인 흐름으로 회귀되는 과정이 연출될 수도 있는 건데 일단은 죄송합니다. 요 기준에서 그 신용이나 미수가 없는 상태라면은 여기서 정리를 한다라는 것은 과도하죠. 실적의 기준에서도. 최악의 경우 3천억의 순이익을 기준을 잡는다 해도 그게 정점이라고 치고 올해가 정점이라고 치고 작년 수준으로 내려간다고 해도 그러면 이제 3천억의 기준을 순이익을 잡는다 해도 어차피 PBR은 낮아진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순이익 누적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을 때 PER 자체가 지금처럼 이제 뭐 6천억을 기준 잡는 기준의 흐름은 아니다 할지라도 3천억의 기준을 잡아도 지금 현재 7배 수준이란 말이죠. 그러면 동종 업체 중에서는 DB하이텍만큼의 실적 대비 저평가 상태의 종목은 없다라고 보는 게 맞죠. 만약에 최악의 실적 3천억으로 반토막이 난다고 해도 실적이.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염두를 해두셔야 되고 기존에 이게 이제 실적이 그 성장성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차별화를 둬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기존에 이제 형성돼 있던 지표를 놓고 보시면은 PER이 가장 낮은 게 5배, 4배, 4배 요 정도 수준이었단 말이에요. 지금 3배가 안 나와요. 이렇게 되면 오늘 종가 기준으로 하면 시가총액이 2조 원이고 어찌됐건 아직까지는 하향되기 뭐 전의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6천억의 순이익이라고 치면 6, 38, 4배, 3배, 3.3배? 최저치죠, 최저치 PER이. PBR이라 어차피 이제 주가의 변동에 따라서 움직이니까. 그래서 이 부분으로 놓고 봐도 최악의 상태의 기준으로 놓여져 있어요. 주가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그 가격대에 지금 형성돼 있다라는 쪽에 무게감을 두시는 게 옳고 여기서 이제 1.5% 이상 돌리는 흐름이 나오면 어차피 방안에서 매수 자인이 나갈 거예요. 그리고 어지간한 뭐 상황에 따라서는 어지간한 종목을 정리해서도 움직임을 이쪽으로 가지고 갈 가능성도 열어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연간 단위든 분기 단위든 컨센서스의 변화가 크진 않다. 다만 이제 목표 주가가 신한 쪽하고 이제 다올 쪽에서 목표 주가를 좀 낮춰놓은 부분에
그 부담스러운 부분이 하나 있긴 한데 컨센서스 C계열 쪽 보면은 그럼 정확하게 지금 기준에서 이제 기술적으로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과연 그러면 작년에 2020년의 기준을 잡죠. 2020년 그리고 2020년은 요 밑에 있다라고 친다면 가능성의 범위를 여기서부터 다 따져보죠. 뭐. 2020년 저점 기준에서의 실적 범위, 그 당시 실적 범위 놓고 보겠습니다. 2020년에 실적이 1660억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최악의 경우도 상반기 실적은 나와 있으니 하반기 실적 감안을 했을 때 물론 거기가 정점이고 내년에 실적 전망치가 낮아지면 주가는 좀 밀릴 수 있다라고 했는데 두 가지죠. 하나는 그러면은 최악의 경우 내년 실적이 이제 절반 반토막이 난다 해도 그렇다면은 요 기준에서 2020년 주가 대비해서 더블 그리고 오히려 200% 그죠? 4,500억 정도의 기준을 잡으면 그럼 더블이라고 잡으면은 대략적으로 3만 원 수준 그 다음에 최악의 경우 최저 바닥을 찍을 때 기준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4만 5천 원 수준 그 자리도 지금 이탈이 돼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그러면 생각하시면 돼요. 이때 내려올 때가 코로나19 당시에 내려올 때가 이거는 얘 펀드멘탈의 그 놓여진 흐름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그냥 깨고 내려온 기준이 되잖아요. 일시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깨고 내려온 기준. 그죠? 그리고 나서 나머지 부분은 제자리로 돌려놓은 자리의 위치가 대략적으로 뭐 이 정도라고 친다면 시가 부분으로 치면 21,500원이고 21,500원에 더블이라고 치면 43,000원. 그것도 바닥. 그것도 바닥이라고 기준이 잡히는 거예요. 43,000원이. 거기 대비해서 그 실적이 4,500억으로 최대한 할인을 해서 올해치를 놓고 본다 할지라도 그럼 200% 그럼 6만 원이란 말이죠. 그렇게 따져도. 그러니까 지금은 과도합니다. 과도하고 지금 뭐 개인 선호 창구에서는 2만 주 정도 매수인데 2만 주가 많다면 많고 적으면 적은 물량이에요. 개인 선호 창구 2만 주. 뭐 미래에서 또 개인 선호 창구라고 해도 나머지는 손바뀜이란 말이에요. 그럼 방 안에서 물량이 지금 나와서 미끄러져 있는 흐름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어떤 이슈에 의해서 처음부터 움직임이 나오는 거일 수도 있고 뭐 어제 나온 뉴스 때문에 혹시라도 움직이는 거 아니냐고 어제 움직였어야죠. 응? 갑자기 오늘 생각해 보니까 어제 그런 뉴스가 있었나라고 해서 외국인 기관이 어제 뉴스는 보도 자료는 보지도 않고 그다음에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그 부분에 있어서 전혀 생각 안 하고 있다가 뉴스 보도 자료를 보고 알게 됐다. 그것도 아니죠. 지금 어제 이제 그 2시에 나온 뉴스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재탕이 나와 있고 조회 공시 요구가 나와 있는데 그것보다도 오히려 이제 파운드리 업체에 잇따른 주문 취소의 난감 이런 게 오히려 그 기준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런 게 오히려 그냥 막연한 설정 범위보다도 결론적으로 지금 조회 공시 요구가 나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나올 거고 그다음 분사 내용이
어제 그 올려주신 그 보도자료에 대한 분사 내용 놓고 보면은 크게 의미가 없어요. 이게 만약에 분사의 기준은 분할이 아니라 분사가 돼서 말 그대로 이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만약에 이게 인적 분할까지 확대되면 모를까. 인적 분할로 되면은 대박이죠. 오히려 호재죠. 호재고 대박이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분사라는 기준은 일단은 매출 기준으로 3, 4천억 정도의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응? 매출 기준으로. 그래서 지금 이제 요 부분에 대한 매출액 3, 4천억 부분의 부분 한번 같이 차분히 읽어볼까요? 반도체 설계 사업을 분사한다. 그리고 주력인 반도체 위탁 생산 파운드리에 버금가는 사업으로 키울 계획이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자회사로 그대로 있는 거니까 분사를 해도 그 다음에 검토하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매출액은 3, 4천억 수준이고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이 당장은 연매출 9천억 안팎의 파운드리 사업 규모로 키울 계획이다.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당장은 요 3, 4천억 규모의 분사 부분이 만약에 인적 분할로 연동이 된다면 그건 재료고요. 그건 재료고 그리고 뭐 해프닝이든 뭐 검토만 하고 있다 이 정도의 수준이라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물적 분할의 자회사의 경우라면은 심리적인 압박을 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냥 말 그대로의 분사이면 또 그것도 상관이 없고요.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챙겨놓고 보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거는 그렇게 해서 보도자료가 이제 전자신문 쪽에서 나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회 공시 요구가 나왔고 만약에 조회 공시 요구 때문에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주가가 진짜 두들겨 맞는 거다라고 한다면 이런 해석은 될 수 있겠죠. 아 얘네도 물적 분할을 하나? 물적 분할을 해서 개인 투자자를 울리나? 이런 내용이 될 수 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LG화학 이외의 모든 물적 분할의 업체들 기준에서도 놓고 보시면 물적 분할을 가지고 시장에서 주가 조정을 받은 케이스가 거의 없어요. LG화학도 물적 분할 가지고 조정받은 케이스가 사실은 아니에요. 그건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고 지금 그것도 설명해봐야 또 길어지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어제 질문 주셨고 어제 전자신문에 2시 26분에 2시 26분입니다. 그러니까 장중에 나온 기사 내용이고 그리고 나서 5시에 수정이 돼서 또 올라왔어요. 5시에. 그러면 시간에서 제가 알기로는 보합으로 약보합으로 끝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시간 외에서. 전혀 논란거리가 되지 않던 내용이 된단 말이에요. 일별 추이 보시면 보합으로 끝났네. 나머지 IT주들 강세로 마감됐는데 보합으로. 그리고 그러면 이렇게 따지면 실적에 대한 내용이 아니죠. 지금 현재 기준에서 놓고 보실 때 결론적으로 나머지 쪽의 변동률 자체가 제한적인데 얘만 지금 뭐 말 같지도 않게 좀 프로그램 쪽은 5만 5천 주 매수입니다. 물론 이제 기관들 쪽에 매도가 있을 수는 있는데 보시면 이제 한투 쪽은 아예 잡아가고 있는 부분이고 이게 뭐 공매 상환일지 대차 상환일지 한투 쪽에 뭐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은 누적적으로 보면 매수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공매 대차 상환으로 볼 수는 없고 키움이 2만 주 정도 매수 우위인데 개인이 2만 주 매수했다고 문제가 되지는 않고 지금 등락 범위에서 그래서 결론은 과도하다. 만약에 이제 우리 물량 가지고 이렇게 미끄러진 거라면은 상당 부분을 되돌리고 마무리 질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지금 뭐 상당히 버거운 상태고 이 결과물이 결론적으로 뭐 16시니까 16시에 결과 발표가 나올 수도 있고, 결과 발표가 아니라 공시 조회 공시 요구에 대한 16시까지니까요. 18시까지니까 18시.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장 끝나고 나올 수도 있고 장중에 나올 수도 있는데, 불확실성 부분에 대한 내용,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여기서 이제 1.5, 2% 정도 돌리면, 2%는 좀 양보를 하고 2% 돌리면 매수 기준으로 설정을 해서 대처하는 걸로 기준을 잡겠습니다. 2%의 기준으로 설정을 해서.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뭘로 따져도 분사가 악재입니까라고 했을 때 그 자체 내용 자체가 악재 자체가 되지도 않고, 만약에 이게 인적 분할이나 물적 분할로 연동되는 분사의 규모라고 한다면, 인적 분할이면은 그거는 호재 기준으로 잡히고 시가총액이 쪼개지니까 완전히. 그리고 만약에 그게 물적 분할로 잡혀도 추후에 LG화학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전혀 그게 우리나라 증시에 있어서 물적 분할이 악재로 작용된 케이스가 없어요. LG화학도 아무리 악을 쓰고 이야기를 한다 해도 LG화학 자체가 물적 분할 때문에 조정받은 적이 없다. 그거는 조정받은 거는 단기적으로 시가총액 극대형주가 단기적으로 200% 이상 올라왔기 때문에 LG화학뿐만 아니라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이 다 같이 조정받은 거다. 그렇게 설정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된다면 어차피 이제 문자도 발송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된다면 오히려 DB하이텍의 경우 문자를 지금 발송을 할게요. 투매 금지, 그리고 종목을 정리를 해서도 들어갈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뭐 정리 기준 잡아서 들어가야죠. 이렇게 되면은 사업 부분 분사에 대한 그 내용 부분에 대해서 반도체 설계 사업 부분에 대한 분사 내용, 그 부분에 대해서 반도체 사업, 반도체 설계 사업 부분 분사에 대한 전자신문 보도 자료에 대한 조회 공시 요구 상황, 악재가 아닌 만큼 투매보다는 비중 유지 전략, 저점 대비, 장중 저점 대비 2% 반등 시 추가 신규 추가 재편입 설정. 그렇게 하고 목표 주가 및 손절 가격은 추후 설정. 편입 시 재차 문자 발송 예정. 아래 종목군 정리 후 DB하이텍으로의 이동 가능. 뭐 이건 강제할 수는 없죠. 변동성이
확대되어 있는 쪽으로 무조건 잡아 들어가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SM 에코프로 BM 코스모 신소재 삼성 엔지니어링 SM 현대로템 오리온 여기까지 다 정리해서 이동을 할 수 있다라는 쪽으로 기준을 잡아드립니다. 그래서 DBI텍 현재가 43,000원 마이너스 11.05% 15. 얼마야? 11.16 기준 일단 이렇게 설정을 해놓습니다. 설정을 해놓고 과도하게 뭐 어떤 특별한 내용도 없이, 그러니까 지금의 기준은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펀더멘탈 외적인 요인의 기준에서 뭐 기술적, 얘를 지금 기술적으로 분석을 한다?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여기서 뭐 소형주가 아무런 내용 없이 소형주가 변동성이 나왔는데 어느 라인을 뭐 돌파했다 혹은 어느 라인을 이탈했다 그러면 심리적인 영향을 받아서 거기서 수급이 몰리는 케이스가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면은 기관들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로스코 범위에 달했네 라고 해서 기관 외국인들의 기계적인 로스코 범위가 출회되는 가격이 뭐 이 가격이라면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아닌 막연히 앞전 저점들 5만 원이 이탈됐으니 얘는 급락이 나온다, 그런 그 해석은 좀 말이 안 되죠. 뭐 SK 하이닉스의 흐름하고 작년에 비슷하게 움직임을 가져갔는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그렇게 된다면 9,500원이, 그러니까 명목 가격 9만 원이 이탈됐다고 해서 지금 뭐 8만 원까지 쏟아져 내려오는 그런 흐름이 되진 않죠. 그래서 일단은 현재 기준에서는 설정해드린 내용으로 일단 기준점을 먼저 잡고 그 다음 범위의 움직임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지간한 종목을 정리해서 이동까지도 진행할 수도 있다라는 쪽에 무게감을 잡아드려요. 그리고 장중에 나오는 그 외국 기관 추정치는 그건 사실상 의미가 없어져요. 그거는 그렇게 해서 일단 뭐 평상시 거래대금 거래량이 제한적인 종목이었는데, 예를 든다면 우리 쪽 물량이 뭐 10만 주 정도 쏟아져 나가면서 그것이 악순환이 돼서 투매가 유발돼서 깨져 내려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당장 오늘이 아니더라도 그 다음 거래일에는 정상 범위로 회귀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더
돌릴 때 기준은 저점 대비 2%의 기준을 잡는다라고 설정을 해드립니다. 2%가 부담되시면은 지금 그 변동성 대비해서의 3분의 1 지점으로 설정을 하셔서 대처를 하시더라도 크게 무리는 없어요. 일단은 올려드릴게요. 먼저 영상.